보통 우리가 중국사를 얘기하면 동양사가 아니라 중국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양사라고 하면은 동양의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주로 중국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목요일 날의 중국사는 1강부터 11강까지는 말 그대로 중국사에 관한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12강은 여러분들하고 일본사를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양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국사와 일본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전체적인 그 교재는 기본 교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책이죠. 동양사 개론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이 책이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700페이지 중에서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600페이지 이상이 청나라에 관한 부분이에요. 즉 청나라가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까지가 얘기가 돼요. 그러면 개항 이후, 즉 아편전쟁 이후가 100페이지가 약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돼요. 이건 서양사 개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교재는 동양사 개론이 얘기가 될 거고 여기에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한이중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을 위한 중국사라고 하는 이 책의 현대사 부분은 이 책을 주로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국사는 기본 교재는 두 개다. 동양사 개론이라고 하는 것과 한국을 위한 중국사라고 하는 두 개의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양사를 저희가 얘기했을 때 서양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제일 첫 시간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서양사라고 하는 게 유럽 중심의 여러 국가들의 역사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묶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했고요. 그러면 중국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중국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중국사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건 뭐냐면 왕조 중심의 역사라고 있기 때문에 한 왕조와 왕조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흔히 얘기해서 뭐 하상주와 춘추전국 시대가 하나가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 한나라가 하나의 세트로 묶일 것이고 적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가 하상주, 그리고 이 주나라가 서주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가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 한 시대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진나라하고 한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 틀이 형성되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시대가 돼요?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의 유목민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른바 가장 중요한 호환체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될 때가 바로 위진 남북조 시대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는 수당 시대가 얘기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한 시대와 수당 시대가 흔히 한족의 왕조라고 얘기하지만 중간에 지금 한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당 시대가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수당 뒤에 보이고 있는 송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송이라는 왕조가 하나 얘기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또 하나는 그렇죠. 이 북쪽으로부터의 북방의 민족들 우리가 비트폴결의 개념에 따라서 이른바 정복왕조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요금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가 하나가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요금원, 원이라기보다 몽골과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정리를 해보면
예, 몽골과 이어지는 원, 요렇게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가 될 수 있죠? 7번째는 명의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째가 청이 얘기가 되는데, 이 명나라, 청나라를 하나의 시대로 묶어서 보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명청시대라고 얘기되는 것. 명청시대라고 얘기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명청시대가 지배층, 물론 왕족을 이루고 있는 민족은 여기는 한족이고 여기는 만주족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층들이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청시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일단은 명과 청을 따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명과 청이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될까요? 아직 청나라가 끝나는 건 1912년에 11년에 신해혁명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청나라 후반, 이른바 개항부터 얘기가 돼야 돼요. 개항 이후에 중국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개항 이후에 중국의 변화를 몇 개로 잘라서 얘기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3개로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3개로 자른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아편전쟁부터 시작해서 광서신정까지의 시기. 보통 개항과 근대 국가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의 근대화 운동의 가장 2개의 축이었던 양모운동과 변법운동, 이러한 2가지의 측면들을 가지고 어떠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가 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해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기는 뭐가 되냐면은 신해혁명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국가가 만들어졌죠? 국가 명칭이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 탄생하고 그 중화민국이 어떠한 형태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성립에 따라서 내부적인 측면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 시기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945년까지, 이때까지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국공내전을 거쳐서 형성되고 있는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대, 즉 1949년에 성립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해 왔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볼 거는 여기에 순서대로 하상주와 춘추전국 시대까지를 하나의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진안 시대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유진남북조 시대, 수당, 송, 요금, 몽골과 원, 명청, 아편전쟁과 광서신정,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을 할 거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제일 첫 번째 하상주 시대와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이 시대에 어떠한 내용들을 주로 볼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탐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